아산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백인 백색전과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진행하기 전 사전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특목고 존치를 결정하면서 2025년 일반고로의 전환기로에 놓였던 세종국제고등학교의 논쟁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다음 달 취임 1주년을 맞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비 9조 원 확보와 삼성 투자 유치를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백인 백색전과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진행하기 전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12월부터 43일간 신정호 카페에서 진행된 아트 페스티벌 백인 백색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미성 시 의원은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자체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백인 백색전은 1억 이상의 사업이죠? 네.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업 수행 전에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김 의원은 전시기획 전문인 한 업체가 선정됐다며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업종을 보면은 상업 인쇄, 간판 및 옥외 광고, 일반 서적 출판, 도배 실내 장식, 디자인 용역, 산업 디자인 이런 식입니다. 이해 씨는 공모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를 문화예술 특보 중에 미술 전시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가 예술 감독으로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하여 이 백인 백색전 업무는 잘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올해 성웅 이순신 축제와 연계한 제1회 군악의장 페스티벌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성웅 이순신 축제 전체 예산 가운데 40%에 이르는 비용이 군악의장 페스티벌에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에는 내용이 빠졌다며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군악의장대 비용만 지금 드린 게 6억 2천만 원이면 사업비의 거의 절반 가까이 40% 정도 가까이가 군악의장대로 지출이 됐는데 이 사전 검토에는 타당성 검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시 실제 사업 계획서와 내용이 변동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정부가 특목고 존치를 결정하면서 2025년 일반고로의 전환기로에 놓였던 세종국제고등학교의 논쟁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제고와 자사고를 비롯한 특목고 존치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겁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치로 인해서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더 유발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통해서 공교육 강화라는 차원에서 공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해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유일한 특목고인 이곳 세종국제고등학교도 일반고로의 전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역시 국제고 폐지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규진 교육감은 SK 브로드밴드 세종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애시당초 그럴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설사 전국적으로 다 그 학교를 없애도 우리 지역에서는 국제고등학교는 국제와 중점 학교로 그 특성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갈 계획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혁신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계열 특목고 교육과정의 모델로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 중이며 앞으로도 학생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 국제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과 4조 원대 삼성투자 유치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긴축 재정 속에서도 출범 6개월 만에 정부 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면서 64개사 10조 원대 투자 실적과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2곳 선정,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등이 주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충남과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누구하고도 단판을 지어서 결과물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세종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종의사당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에 여야 모두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며 당리 당략을 떠나 여야가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자 국민 앞에 약속한 숙제라고 정치권의 이행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천안 지역 최대 현안인 GTX-C 노선 연장 여부가 이달 또는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전망인데요. 노선 연장을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와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의 천안 연장. 노선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국토부의 신규 연장 노선 연구 용역이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중에 발표됩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 개발위원회와 천안시의회가 시민 결의대회와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당국대 이영행 교수는 천안은 수도권 전철이 통과하는 만큼 수도권 광역철도인 GTX 역시 연장될 명분이 있고 노선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없어 경제성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경기도니까 수도권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천안은 전철이 오는 명분으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고 지의 의미가 광역권 철도지 않느냐. 충청권은 빠져있으니까 수도권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실제로 천안시 자체 용역 결과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값이 1을 넘었습니다. 천안시는 GTX-C 노선이 천안까지 연결되면 서울 주요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국토 균형 발전과 천안 원도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면서 타당성 조사 결과 BC 레시오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천안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엔 지역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노선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냉기가 아닌 온기를 전하는 냉장고를 아시나요? 바로 천안 시민들이 채워가는 나눔 냉장고인데요. 이웃 간의 사랑을 잇는 나눔 플랫폼, 나눔 냉장고를 강현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이룹니다. 줄을 따라가 보니 그 끝에 한 냉장고가 보입니다. 바로 지역 주민들의 기부 물품으로 채워진 나눔 냉장고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수제 쿠키부터 사골까지 다양한 먹을거리가 장바구니에 담깁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5만 원 이렇게 도움 주고 동사무소 잘해줘요. 없는 사람들한테. 콩나물, 두부, 어떨 때는 쌀도 주고 어떨 때는 상추도 주고 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참 도움이 되죠. 없는 사람들 살림에.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제철 식자재와 두부, 떡 등의 기부받은 물품들을 냉장고 칸에 채워넣습니다. 이곳에선 식자재에 그치지 않고 맘카페 등으로부터 물품도 후원받아 다문화 학생들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신방동이 아마 충남 도내에서 푸드뱅크 시작한 게 처음이거든요. 나눔 냉장고로 인해서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천안시 내 모든 읍면동에서도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저희로서는 좀 뿌듯하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통해 어르신들은 나눔 냉장고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꺼내갑니다. 90하나요 내가. 냉장고에 이렇게 있는 거 골고루 갖다 먹으라고 하셔서 그저 이것저것 몇 번 갖다 먹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할 수도 없어 내가. 2019년 충남 최초 신방동에서 처음 시작된 나눔 냉장고는 천안 내 20개 읍명동으로 확산됐습니다. 단순히 물품을 주고받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중입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 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원하는지, 또 그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해서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문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눔 냉장고를 통해 시민들이 나눔 문화 확산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 케이블 TV 4개 회사가 뭉쳐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의 맛과 멋, 재미를 모두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양진호 기자가 프로그램을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돌아온 여행의 계절 여름. 거기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코로나까지. 모두가 여행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SK 브로드밴드와 LG 헬로비전, HCN, 딜라이브 등 MSO 4개 회사가 뭉쳤습니다. MSO 4개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로드쇼 즐겨라 대한민국. 이를 통해 각각 특정 지역에만 머물렀던 케이블 TV의 정보와 이슈, 재미를 전국 단위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케이블 방송은 각자의 자기 방송권역 안에서의 이야기들만 다뤄왔었는데 이번에 그 이야기들을 선별해서 가장 좋은 이야기들만 모아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데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곳곳의 제철 특산물은 평범한 요리에 맛을 더했고 어렵게 찾아낸 숨은 명소는 지역 관광에 멋을 입혔습니다. 여기에 MZ세대가 직접 전달하는 그들만의 휴식과 여가 문화로 특별한 재미를 더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트로트 무대와 퀴즈쇼는 매회 새로운 게스트의 출연으로 지루함을 없앴습니다. 특히 매회 소개되는 특별한 여행지와 음식, 즐길 거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무대는 기존 음악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만들었습니다. 요요미스럽게 또 많은 분들에게 정보 전달도 잘 해드리고 또 뭐 맛집이라든가 맛집은 맛집 또 고유의 멋과 또 저의 매력대로 좀 많이 설명을 또 잘 재밌고 맛깔스럽게 해드리는 게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케이블 TV 4개 회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공동 제작 기회를 늘려갈 방침입니다. 로드쇼 즐겨라 대한민국은 오는 26일 저녁 7시 30분 첫 방송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2분기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4명의 위원들은 중부방송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서울신문 이종익 기자를 신임 심의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 모아왔습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통시장 자주 가시나요?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인근에 천안에서 제일 큰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들러서 계절감도 느끼고 따뜻한 정도 마음껏 누리며 소소한 쇼핑도 한답니다. 이럴 때 쇼핑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한 팁 준비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천안지사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홍보하고 나섰네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휴대폰에서 온누리 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은 앱에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실물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때요? 참 쉽지요? 시민 누구나 10% 할인된 가격으로 월 최대 1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알뜰 시민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사용은 세종과 천안, 아산, 전통시장이면 어디든 오케이입니다. 팁 하나 더. 이 카드를 사용하면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무려 50%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전통시장도 살리고 소득공제와 특별 할인도 받고 온누리 상품권 좋아요. 자, 우리 지역 대표 농산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한창 출하되고 있는 오이, 얼마 전 수확을 마친 메론 등등 천안의 대표 농산물이 참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천안 흥타령 쌀이 참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흥타령 쌀을 활용한 수제 맥주 제조 교육을 개설했습니다. 어때요? 귀가 쫑긋해지셨나요? 교육은 맥주 기초 이론 강의, 스타우트 수제 맥주 만들기, 그리고 다양한 맥주 시음을 통한 맥주 차이점 등등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이번 교육은 천안시 농산물 가공지원사업장에서 생산한 흥타령 쌀가루를 활용해 맥주를 만드는데요. 이 기회에 맛있는 수제 맥주도 만들고 쌀 소비 촉진도 할 수 있으니까 멋지게 도전해 보세요.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4차례 진행이 되니까 서두르세요. 교육생 모집은 오는 7월 7일까지이며 공고일 기준 천안시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이나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041-521-2916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쌀도 소비하고 맥주도 만들고 맛있게 즐기고 일석삼조 좋아요. 앞에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수제 맥주 만들기 교육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풍년 농사가 우선이겠죠. 그런데 요즘 벼잎벌레가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아산시가 병해충 예찰을 실시했는데요. 조기 이양답과 하천변을 중심으로 벼잎벌레 유충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적기 방제가 요구된다고 알렸습니다. 벼잎벌레는 연 1회 5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한 장소에 무더기로 산란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벼잎벌레는 벼잎 위에서 아래로 잎 표면에 엽육을 갉아먹어 잎이 끝에서부터 갈라져 갈색으로 말라 죽는 피해를 안긴답니다. 최근 논 주변 야산, 허찬 주변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 걸쳐 벼잎벌레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초기 방제에 소홀하면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초기에 적기 방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해충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 예찰과 현장 지술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 041-537-3821에서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병충해 적기 방제 할 수 있다. 자, 오늘 소식은 어떠셨나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 맞지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행복 도우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시가 남산에 친환경 곤돌라를 2025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는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며 결국 서울시가 주장하는 생태와 여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주한미군이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내 알파 탄약고를 이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고덕 신도시 개발에 속력이 붙을 것이라는 환영과 함께 이번에는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시가 투자 유치를 비롯한 각종 경제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내 제2경제권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학대 예방을 위해 부산 서구가 조례를 마련합니다. 전국 첫 사례로 피해 신고와 예방교육 등을 의무화합니다.
오늘 26일부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공감대 확보를 위한 지역별 설명회가 열립니다. 설명회는 오는 26일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27일에는 대전시, 28일에는 세종시, 그리고 7월 이후 충청남도 순으로 개최되며 특별지자체 설립에 관심 있는 시도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설명회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 추천을 받아 구성한 특별지자체 주민참여단 위촉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설명회가 열리는 장소나 시간 등은 각 시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교육청이 유휴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대응 투자해 주차장과 수영장, 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한 달 동안이며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5년 동안 도내 모든 시군에 1개 이상 총 15개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나눔 냉장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냉장고 덕에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도까지 잘 보존돼 이웃을 생각하는 기부자들의 마음까지 잘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나눔 냉장고를 채울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비워지지 않는 냉장고가 되길 바라면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